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채소가 바로 두릅인데요.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두릅은 영양이 풍부한 제철 봄나물 중 하나이죠. 겨우내 뿌리에 저장된 영양분이 가지 끝에 새순으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두릅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춘곤증을 날려주어 입맛과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순과 잎,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다양한 요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을 더 잘 알고 먹으면 더욱 건강해지는 음식들이 있고, 그러나 서로의 궁합이 맞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릅은 100g당 21kcal로 칼로리는 낮은데 그 중에서도 11kcal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꽤 높습니다. 두릅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비타민 C, 아연, 엽산,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죠. 또 두릅은 모든 나물이 그렇듯 섬유질 함량이 높아 변비에도 좋습니다. 두릅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두릅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하며 혈당과 혈중 지지를 낮춰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에도 좋습니다.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혈관 내 유해물과 콜레스테롤 등을 배출시켜주고 두릅에서 나무의 뿌리 쪽 껍질에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많아 당뇨병과 신장 질환에도 참 좋은데요. 두릅의 특유의 향인 정류 성분은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 주어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직장인이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두릅의 풍부한 철분은 모발 재생에 효과가 있어 탈모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과 같이 먹으면 건강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 궁합 음식 3가지와 두릅을 잘못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 2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릅과 같이 먹으면 더욱 건강해지는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릅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 궁합 음식으로 첫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두릅은 항암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실제로 암 환자들의 식단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두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두릅의 사포닌과 셀레늄 성분이 암세포들의 증식을 막아주는 것이죠.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 셀레늄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암 발생 확률이 40% 이상 내려갔다고 하며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도 50%가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에도 항종양 다당체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 대장암과 위암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두 식품 모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함께 섭취 시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과 표고버섯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데요. 특히 봄이 되면 황사나 나쁜 미세먼지들이 많아지죠. 이런 나쁜 외부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두릅과 표고버섯은 봄철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은 조합의 음식입니다. 두릅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두부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두릅에 있는 비타민 K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릅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두부의 풍부한 칼슘을 뼈에 잘 흡수시키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두부는 두릅 속의 건강에 좋은 성분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두릅과 두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두릅이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봄나물인 냉이와 달래보다 2배에서 3배나 더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필수 미네랄인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릅의 비타민 K가 칼슘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해주니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시면 두부 속 칼슘이 전부 몸속에 흡수되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두릅과 두부의 조합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두릅과 두부의 풍부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하면 인삼, 홍삼이 대표적인 식품인데 인삼, 홍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바로 두릅과 두부에도 풍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릅을 드시면 쌉쌀한 맛이 바로 사포닌 성분인데요.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거품이 나는 것 또한 사포닌이죠. 이 사포닌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한답니다. 봄철 두릅과 두부를 함께 드셔서 건강을 챙겨보세요. 두릅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두릅을 끓는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을 찍어서 많이들 드시죠. 초고추장에 포함된 식초와는 영양적으로나 맛의 궁합도 최고로 좋은 조합인 음식입니다. 두릅에는 노화를 촉진하고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한데요. 그럼 두릅에는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두릅 100g에 담긴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캠페롤 성분이 43mg과 케르세틴 성분이 509.4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캠페롤의 주요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이고요. 케르세틴은 혈관벽에 지질 산화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캠페롤이 많은 식품으로는 브로콜리가 있고 케르세틴이 많은 음식으로는 양파가 있습니다. 두릅에는 이렇게 좋은 성분 둘 다 함유하고 있어서 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성분 자체를 억제해버리니 암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두릅에 양파와 브로콜리 속의 기적의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다니 정말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릴만 하답니다. 그럼 캠페롤과 케르세틴 이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면역력 증진과 염증 제거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혈관 벽 속에 쌓여있는 혈전과 지방 덩어리들을 전부 청소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이죠. 이때 두릅과 식초를 같이 먹으면 두릅의 효능을 최고조로 올려주게 되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 속에 항산화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 작용까지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뇌세포까지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그리고 식초가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뇌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또 두릅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쉬운데 고추장과 함께 먹으면 차가운 성질이 중화되니 맛의 궁합으로나 영양적으로나 두릅과 고추장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앞으로는 꼭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두릅 초무침을 해서 드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두릅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통풍 환자입니다. 두릅 100g에는 단백질이 4.13g이 들어있는데요. 다른 산나물과 달리 두릅에는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이 좋아 두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좋은 두릅도 통풍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두릅이 신장을 강화해 주는데 실제 두릅의 껍질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장 결석과 신장염과 같은 신장 질환의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릅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그럼 통풍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혈액순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순환 또한 정말 핵심인데요. 만약 신장이 약해서 소변을 통해 제대로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요산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절이나 연골 힘줄에 달라붙게 되면 이게 바로 통풍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요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요산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속의 퓨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통풍이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 퓨린의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두릅은 식물성 채소이지만 단백질 속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릅과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두 번째는 육류와 생선류입니다.
앞서 두릅은 퓨린이 풍부하다고 설명드렸죠. 퓨린은 체내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을 유발하는 대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 분해되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최종 대사 산물을 뜻합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두릅과 아스파라거스 등 몇몇 채소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두릅을 고단백, 고퓨린 음식과 같이 먹는다면 체내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늘려 통풍을 유발하고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를 두릅과 함께 섭취하면 요산의 배출을 막아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이런 음식을 소화되는 과정에서 핵산이 분해되어 대사 산물인 요산을 생성합니다. 요산 배설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산은 콩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통풍이 생기니 가능한 두릅 드실 때 붉은색 육류 고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류와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도 두릅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식품군인데요. 이러한 음식들도 단백질의 함량이나 퓨린의 함량이 높아 두릅과 함께 드시면 통풍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릅과 같이 먹으면 더욱 건강하게 하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두릅을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